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. 김민지 캐스터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,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? 핫키워드에서 살펴보시죠. 네, 올해 연말정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소득이 줄어든 가구도 많았잖아요. 이 때문에 재테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50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재테크가 있습니다. 올해 만 50세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연금 저축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은데요.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200만 원까지 확대하기 때문입니다. 즉 만약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의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세액공제가 6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연금 저축 상품을 가입했을 때 가입 금액의 16.5%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다만 총 급여액이 5,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.2%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연간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 네, 50세 이상 중 연금 저축을 가입한 분이라면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. 200만 원까지 더 납입을 해도 절세를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마음 편히 불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단 여기서 잘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. 결정세액이 세액공제 금액보다 많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결정세액은 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또 연금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과 각종 수수료를 돌려받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단순히 추가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세액 조건을 잘 파악해서 납입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또 아이를 갓 출산한 부부의 경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산후조리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기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급 영수증을 청구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이뿐만이 아니라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구입 비용, 또 보청기, 장애인 보장구, 의료기기 구입, 임차 비용도 함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이것도 참 좋은 정보네요. 특히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게 아니니까 이런 영수증을 잊지 말고 잘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또 의료 비용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관련한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꼭 12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요. 사실혼은 세법상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되는데요.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가 4,147만 원인 여성 노동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배우자가 있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주이고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또 최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주제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. 이와 관련한 재테크는 없었을까요? 네, 물론 있었습니다. 바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공제를 받을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노동자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재택 마련 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. 연말 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엔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네, 이런 것들은 정보를 얻지 않으면 좀처럼 절세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무주택 확인서를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또 무주택 노동자로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라면 꼭 월세를 내고 있는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요. 무주택 노동자로 총 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%, 총 급여가 5,500만 원에서 7천만 원인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%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.
최고 750만 원의 한도로 월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아파트만이 아니라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이 되니까요. 꼭 공제를 받고 싶다면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변경하는 게 중요합니다. 또 만약 집주인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향후 5년 안에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쓴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세테크를 하는지 모른다면 제대로 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. 연말 정산을 하기 전 자신이 얼마나 또 어떻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핫키워드 김민재 캐스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